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했. 지금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젊어졌잖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류호정입니다. 정의당에서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92년생입니다. 당일에는 많은 분들이 낙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끝난 후로는 조금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은 꼭 잘 해내야겠다. 일로서 성과로서 좀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때는 조금 답답한 것도 있었죠. 대리게임은 제가 어쨌든 잘못한 일이고 계속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로 논란이 된 것 자체로도 좀 당원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제가 더 큰 힘이 되었어야 했는데 죄송했죠. 처음 경선 당시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라는 그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IT 업계 쪽은 뭐 공고사직이라든지 이런 편법을 통한 해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IT 산업, 게임 산업에 대한 지능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곳의 노동자들을 챙기는 사람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경영자 출신이 아닌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표한 공약들도 대부분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T 업계, 게임 업계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의 노동자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자연스럽게 아는 언니들과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동아리가 되고 나중에는 직업이 되었는데요. 근데 막상 사회라는 곳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일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게임 업계는 생각보다 장시간 노동이 좀 만연해 있었고 게임 개발이 중단되면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좀 밖에서 보기에는 수평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소통 문화가 그렇게 수평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개인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찍히게 되고 문제는 정작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럼 모두 함께 노조를 만들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이 업계를 바뀌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공감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불안이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 더 쉽게
해고 위기에 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로계약서를 한번 써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로 내던져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위기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겠느냐.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살아온 것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게 곧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긴장은 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국회 안에 있는 저는 위험할 게 없잖아요. 궁지에 내몰려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려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민주노총 그 산하의 상근자가 되었을 때 그것도 평균 연령이 조금 높은 곳이었거든요. 서로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유머 코드가 달라서 서로 웃어야 할 포인트에서 안 웃는구나. 그게 사실 좀 벽이었거든요. 어떤 많은 분들이 뭐 꼰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하고 싶은데 농담이 안 통한다.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외에 정치는 사실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같은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라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투쟁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큰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고 그저 뭐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뭐 반찬값에 보태려고 그 노동자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 이웃인데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공감 능력이 정치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이기 때문에. 다만 그 심상정 대표님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존경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정미 전 대표님의 경우에는 제가 노조를 만들고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점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류호정은 이분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선거 전략이 될 겁니다. 제가 후보가 되고 나서 논란도 있었지만 게임업계 노동자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공고사직을 강요했고 오후에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짐을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실제로 몇 가지를 이행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는 이게 안에서 얘기를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 정치인의 권한이라는 것, 이게 약자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계속 4년 내내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보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꼭 성과를 내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곁에 있었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